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저는 이 파네라에 왔습니다. 파네라에 와가지고 음료수 이거는 히비커스 티거든요. 요거 이렇게 또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히비커스 이 티를 이렇게 또 마시고 이제 커피도 이렇게 또 마시면서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이제 뉴스 이제 다 봐가지고 이제 뉴스로 이렇게 또 찍어야 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찍으려고요. 그러면 집으로.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주차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저희 동네 이 타운센터 아까 전에 그 파네라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잠깐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이게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사람 오늘 이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보면은 일요일에는 항상 밖에 나와가지고 이거 먹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점들에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브런치라고도 하죠. 이 브런치 이렇게 또 먹으려고 이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또 많이 오고 그래서 음식점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밖에 나와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어쨌든 저는 집에 들어가서 할게요. 여기 사람이 많네.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좀 춥습니다. 그러면서 제 집에 왔습니다. 제 집에 이렇게 또 왔고요. 그러면 오늘 이 미국의 뉴스에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대선 소식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5일에 이렇게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뭐 트럼프나 카멀라 해리스나 계속해가지고 이제 유세 활동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보면은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오늘 이 아리조나 이 썬벨트 이 아리조나에 가가지고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이 썬벨트에 가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아리조나에 있는 이 표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리조나에서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조금 더 이렇게 또 리드를 하고 있으면서 카멀라 해리스가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스윙 스테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썬벨트에 있는 그 주들 그리고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 주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7개 주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나 이 카멀라 해리스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만 이 유사 활동을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미국의 이 선거 제도가 굉장히 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그 투표 수대로 해서 대통령 선출이 되는 게 그게 맞지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한 주에서 투표를 치러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선거인단 수를 이제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다른 주들은 뭐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뭐 러스트벨트나 그리고 이 썬벨트에서만 7개 주에서만 유세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 7개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이제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만 집중적으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그 주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그냥 직선제로 해가지고 투표수대로 누가 더 많은 투표수를 얻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도록 빨리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뭐 간접적으로 이 선거인단 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부작용을 이렇게 또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냥 이제 직선제로 해가지고
투표수대로 해서 이 대통령에 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전체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더 이렇게 많이 내놓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들 이 7개 주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들도 다 이제 골고루 이 유권자들을 위해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 7개 주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3주도 남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뭐 아리조나에서는 카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멀라 해리스가 좀 많이 우위에 있었는데 많이 쫓아와가지고 뭐 2%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차범위 내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우위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좀 쏠린 그런 매체들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왼쪽으로 쏠린 그런 이제 매체들에서는 이 카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뭐 둘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지금 진짜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힐지는 진짜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랑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차이로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나 아니면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훨씬 더 났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지금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카멀라 해리스의 인기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트럼프랑 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2%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전에 2번 있었던 그 대선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확률대로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 이제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합주들이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경합주에서 백인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백인 남성들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카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따돌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카멀라 해리스보다 19%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 백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 경합주들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경합주들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은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동률이라고 해요. 뭐 어떤 곳에서는 뭐 카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나 카멀라 해리스나 지금 이 경합주에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거의 뭐 49%대 뭐 49% 정도로 똑같다 보니까 진짜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경합주에서 지금 이 판가름이 날 거란 말이에요. 270 이 엘렉토럴 보수에 이렇게 또 가지고 와야 하는데 여기 이 경합주에서 이겨야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제 딱 결정이 나는데, 그런데 똑같다. 지지율은 지금 똑같고, 그리고 백인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이 경합주들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는 진짜 전력을 다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이렇게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멀라 해리스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의 이 메디컬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건강 검진을 한 것에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카멀라 해리스는 굉장히 건강하다. 59세, 만으로 59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건강한 정신과 이 몸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멀라 해리스의 이 메디컬 리포트를 가지고 트럼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건강 검진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좀 이제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옛날에 한번 무슨 뭐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한다면서 이렇게 또 내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제 트럼프 주치의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트럼프는 안전합니다라고 뭐 정신도 건강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조작이 된 그냥 트럼프 이제 주치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도 이 건강검진 이렇게 또 한 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를 지금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이제 유사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 가서 유사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캘리포니아를 봐라. 캘리포니아 완전히 망가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카말라 해리스 때문이다. 카말라 해리스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망가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후원금 좀 더 달라라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유사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하네요. 트럼프를 보면은 진짜 남을 깎아내리면서 남을 욕하면서 이러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나이가 많고 뭐 정신이 이상한 것 같고 뭐 노망이 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 같은 걸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카말라 해리스를 뭐 인신공격까지 이렇게 또 해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을 그냥 오로지 갈라치기 할 뿐이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또 싸우게 만드는 것 뿐이지 않을까. 나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는 적이야. 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완전히 이 가르게 이렇게 또 되면서 서로 이렇게 또 싸우게 만드는 미국을 완전히 혼돈 속으로 이렇게 또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제발 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3주 앞으로 남았거든요. 별로 시간이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좁혀지다 보니까 2%포인트 차이다 보니까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 힐러리 클린턴 때나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때나 이 지지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좁아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의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 트럼프가 지금 뭐 뒷심이 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허리케인 두 개가 미 동부, 미 동남부로 이렇게 또 강탈하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또 내지 않았습니까? 허리케인 헬레인 이렇게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로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사망자들 수도 막 200 몇십 명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해액을 본다고 하면 피해액이 막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 허리케인이 핥히고 간 그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들이 뭐 다 망가지고 뭐 차들도 다 뒤집혀져 있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마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디자스터가 이렇게 또 나면은 바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 단체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허리케인이 디자스터가 이렇게 또 난 것을 가지고 폴리티컬리 지금 이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우스 스피커 존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장 이 존슨이 지금 이 민주당에서 동남부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이런 피해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페마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빨리 지원을 빨리 해주자.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늘리자. 라고 이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이랑 이 공화당 측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또 미루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허리케인이 강타를 하게 되면서 동남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지역이거든요. 공화당 지역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 이 공화당 지역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더 많이 도와달라고, 이 많은 돈을 더 이제 넣자고라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역이 지금 초토화가 났는데, 공화당에서 그거를 이렇게 또 막고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야, 이 초토화된 곳은 절대로 공화당을 찍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피해 지역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음모론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뿌려대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피들 사이에서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두 개나 동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온 것은 정부에서 한 짓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음모론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니 이거 바보 새끼들인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허리케인을 조정을 하냐고요? 허리케인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 허리케인을 조정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술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피들은 그거를 믿고 있다고요. 믿고 있으면서 그런 음모론들을 계속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 이 정권에서 이 정부가 허리케인을 여기에다가 몰아넣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초토화가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음모론이 이렇게 또 퍼지다 보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이거 지대로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빼마 이 지원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또 지원을 계속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미친 게 아닌가, 공화당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정당을 뽑아야 하는지는 정말 잘 생각을 하고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우선 빨리 도와주고 복구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공화당이나 이 트럼프를 보면은 정치적으로만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미친 집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 전역을 이렇게 또 봐가지고 히스패닉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히스패닉들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패닉들의 이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이 카멜라 해리스를 좀 이제 안 뽑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지율 측면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카멜라 해리스가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좀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히스패닉들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히스패닉들이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히스패닉들은 트럼프를 좀 싫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패닉 이 유권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나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트럼프가 이렇게 반이민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랑 전혀 무관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미국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응답자들 중에 한 63%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나랑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히스패닉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10년대 이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가장 낮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지금 낮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힐러리 클린턴 때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나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보다 높기는 높은데 좀 이제 지지율 차가 좀 너무나 박빙이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질 수도 있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가 지금 뭐 뒷심이 지금 뭐 장난이 아닌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지지율이 막 5%, 뭐 4%, 5%, 뭐 6%포인트까지 난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카멜라 해리스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4년을 이것도 굉장히 또 짜증 날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 백인 트라시들 나와가지고 뭐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또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뭐 얕보고 막 그렇게 다니고 우리 트럼프님이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뭐 마가 이렇게도 하고 다니는 거에 그 꼴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개 짜증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미국은 뒤로 갈 거란 말이에요. 걱정입니다. 좀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제발 이 트럼프 좀 안 뽑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올해 대선 투표 꼭 나가셔가지고, 투표하시는 거, 개강추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직선제여야지, 간접으로 이렇게 이 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라는 거, 요거 좀 진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지지율 측면이나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가 지거든요. 지는데 그런데 이 엘렉토럴 봇 한번 그 주에서 이기면은 모든 그 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나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주들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유세 활동만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 7개 주들이 이게 중요한 주들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로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짱이거든요. 캘리포니아, 그리고 뭐 텍사스, 뭐 뉴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플로리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강한 주들이 있는데, 그런 강한 주들 말고, 요런 7개 주들, 요런 스윙 스테이트들, 요런 이제 경합주들, 요런 데서만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이 정치적인 그런 행보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 투표 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계속 이제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이렇게 또 보내려고 지금 슈퍼 헤비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스타쉽 그 우주선을 지금 테스트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발사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5번째 스타쉽 이 우주 발사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 오늘 아침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 X가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나라도 성사를 시키지 못한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스페이스 X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주선을 이렇게 우주로 이렇게 쏘아 올린 다음에 그 우주선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또 착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슈퍼 헤비 그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그 발사체가 있거든요. 그 발사체를 쏘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발사체를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그냥 내리는 거는 좀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젓가락이라고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찹스틱이라고 이렇게 떠는데 그 우주 발사체 그 발사 한 곳에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잡습니다.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그 발사체 그 스타쉽 보낸 다음에 그 발사체가 내려와가지고 발사를 한 곳에서 거기서 바로 내려가더니만 잡더라고요. 그걸 성공을 이렇게 또 시켰는데 진짜 그거는 어마무시한 기술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성공을 시킨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전율이 막 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영화 같은 그런 생각이 그냥 영화에서만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 스페이스 X가 계속해 가지고 성공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대박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쉽 우주선도 스페이스 X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 테스트 모두 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고 그리고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구로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스플래시 다운 이 바다에 잘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에 잘 이렇게 떨어졌대요. 스플래시 다운이니까 아마도 바다에 그냥 풍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발사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딱 잡아버리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스타쉽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스플래시 다운이 잘 됐다고 하는데 스플래시 다운 이게 잘 착륙을 한 건지 아니면 바다에 잘 이렇게 내리꽂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이거든요. 이건데 제가 좀 돌릴게요. 이제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이 우주선이거든요.
슈퍼 헤비 스타쉽. 와, 지금 뭐 밑에서 그 로켓이 30몇 개가 묶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 우주선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야, 이 30몇 개의 그 로켓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분출이 되게 되면서 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우주선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규모가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화성에다가 사람을 지금 보내가지고 콜로나이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이 우주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스타쉽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5번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잘 올라가가지고 돌려볼게요. 잘 올라가서, 야,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 우주선이 이렇게 팍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와, 이거 막 불꽃이 지금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으면서, 이제 불을, 그러니까 이제 로켓을 이렇게 끄는 거라고 하거든요. 서서 이렇게 또 끄게 되면서 분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발사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우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이랑 발사체를 지금 분리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폭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5번째 이 시도인데 굉장히 안전하게 잘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해요. 이거 보세요. 분리가 지금 됐어요. 분리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 우주선에서 지금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이렇게 돼서 발사체는 지금 다시 지구로 내려가는 중이고, 그리고 우주선 안에 또 이제 로켓이 있어가지고 우주선 로켓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주선은 궤도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또 잘 순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사체, 이 슈퍼 헤비라고 하는 이 발사체는 지금 다시 로켓을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발사한 지점에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이, 이게 봐야 하는 것이 이 찹스틱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또 잡는 것인데, 지금 제가 돌려볼게요. 오, 지금 이거 보세요. 지구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막 발사를 하면서 이게 진짜 초정밀하게 거기 그 떨어진 곳에 잘 거기에 가가지고 그 발사체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 어떠한 기업도 이런 것을 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 X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을 뚫고, 지금 저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있는데, 와,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막 전율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 슈퍼 헤비 발사체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달려가지고 그 날개가 이렇게 하면서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조종을 하면서 이제 거의 다 내려왔었을 때쯤에 이 로켓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지금 로켓을 다시 재점화하는 거예요. 재점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사체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마무시한 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발사체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와, 지금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마무시. 그리고 이게 찹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젓가락이라고 이렇게 칭하던데, 잡은 거 봐. 안전하게 잡았어요. 이 발사체를, 슈퍼 헤비 이 로켓을 잡았어. 그리고 이것을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기술력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침에 막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 X에서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막 난리치고 이건 뭐 대박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딱 걸쳐져 있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이거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전율이 막 이렇게 흐르면서, 진짜 일론 머스크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좀 이제 괴짜이기는 괴짜이지만, 그런데 이런 이 기술들이나 이런 것을 진짜 인류를 미래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그거가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쉽은 맡은 임무를 잘 이렇게 또 수행을 해가지고 스플래시 다운을 잘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와, 진짜, 스페이스X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좀 이제 괴짜 같은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는 있지만, 진짜 일론 머스크는 뭐 테슬라나, 이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또 느껴보네요. 그리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기술들을 이제 끌어올려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1등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는 이런 거 좀 멀리 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기술들 계속 더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보수적이면서 이제 구구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We will not go back. 우리는 뒤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전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 트럼프는 자신의 친구들이 억만장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 밖에도 또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트랜스젠더들이나 그런 것들에 좀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열 몇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남자였거든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나는 이제 트랜스젠더다라고 하면서 성별을 수술을 해서 바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엄청나게 욕하고 그때부터 트럼프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후원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평민이지 않습니까?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일반이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 대통령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지역 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밀턴이 이렇게 또 지나가가지고 지금 피해 지역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문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피해 지역을 빨리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뭐 긴급 대출이라든지 뭐 긴급 지원이라든지 최대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이렇게 또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허리케인 밀턴이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이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데토리 이바큐에이션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300만 명 정도가 이 이바큐에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 명은 이렇게 또 남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허리케인 밀턴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또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17명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 밀턴이 지나가기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뭐 비도 내리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홍수가 난 지역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지역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를 할 수 있을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방문해가지고 대책 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지역 아직도 한 100만 가구 정도가 전전이 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또 복구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허리케인 밀턴이나 뭐 허리케인 헬렌이나 이런 이 허리케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이런 허리케인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미국을 이렇게 또 강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가지고,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가지고 전혀 믿지를 않는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이런 자연재해는 더욱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허리케인을 지나간 지역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스윙 스테이트, 이 공화당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뭐 플로리다나 뭐 이런 이 지역들, 이 동남부 지역들, 이 선벨트에 있는 지역들, 공화당 지역들인데,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 피해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뭐 계속 지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가짜다, 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지네들끼리 지금 뭐 자멸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모두 다 같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이 복구를 이렇게 하려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쌩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뭐 자연재해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이 브라질에서도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길었었던 이 가뭄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이 가뭄 끝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비를 내렸는데 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지다 보니까 이상기후 때문이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막 100며칠 동안 이렇게 또 있다가 뭐 역대급 가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져 내려가지고 8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또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뭐 엄청나게 뭐 100 며칠 동안 있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송수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나다 보니까 뭐 댐도 무너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잠잠하다가 갑자기 막 허리케인이 오는데, 허리케인이 뭐 자주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이런 어마무시하게 센 허리케인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뭐 카테고리 5네, 뭐 카테고리 4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이 허리케인이 더 작게, 더 많이 이렇게 또 지금 들어닥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절대 아니지 않을까. 트럼프는 오히려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또 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로 트럼프는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할로윈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 시즌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올해 이 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아마도 돈 쓰는 것을 좀 줄일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랐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할로윈만 이렇게 또 바라보고 툭스를 그런 이제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스프릿 할로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할로윈 때만 코스튬 복장하고 뭐 캔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는 좀 이제 쓸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스펜딩이 좀 이제 덜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이런 뭐 할로윈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하지 않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축소도 하고 그랬는데, 할로윈이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성대하게 지금 몇 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1, 2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특수도 이제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쓴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올해 할로윈 스펜딩은 좀 많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디즈니랜드, 제가 또 이 디즈니랜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디즈니랜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디즈니랜드에서 이 디즈니랜드 1일 티켓 가격을 $200까지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디즈니랜드로 본다고 하면은 이 티켓 가격이 요일마다 다르거든요. 평일은 좀 더 싸고, 그리고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훨씬 더 비싸고, 일요일까지 해서 조금 더 비싸고, 그런데 이 주말 가격이 지금 $200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상 처음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4인 가족이 간다고 하면은 $1000는 쉽게 우습게 깨집니다. 우선 한 사람당 티켓을 사면은 $200씩 해가지고 $800이지 않습니까? $800에다가 이 주차비도 지금은 뭐 $40인가 그래요. 주차비도 내야 하고, 거기에다가 간식 조금만 먹으면은 거기 안에 간식도 비싸거든요. 간식 조금만 먹으면 $1000 넘어갑니다.
야, 이거 주말에 이래가지고 디즈니랜드 놀러 가겠습니까? 네, 너무나 비싼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네, 이 디즈니랜드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가기 때문이죠. 예, 이 수요와 이제 공급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비싸기는 비싸죠.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강 씨가 이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베제테리언이라고 하는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책 때문에 이 노벨상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식주의자 이 책이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한국에서도 지금 뭐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리게 되면서 뭐 솔드아웃이 계속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50만 부를 지금 뭐 다 팔아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뭐 밤낮으로 출판사가 책을 찍어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오랜만에 온 특수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베제테리언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한강 씨가 쓴 책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 와, 진짜 전율이 막 흐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뉴스 보다가. 어쨌든 대박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이죠.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스퀴드 게임 2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 2편에 이렇게 또 시즌 2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 열풍 있지 않습니까? 한류 열풍이 장난이 아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한류 열풍은 뭐 옛날 그 90년대 말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서 그때는 아시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만 조금씩 90년대 말에 이렇게 퍼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싸이에 이 강남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이 한류가 이렇게 또 퍼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이렇게 또 갖다 보니까 그리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잘 놉니다. 잘 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밌게 놀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K-드라마에 이렇게 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K-드라마에 빠지고, 그리고 한국 이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그 가수에도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막 BTS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 한류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이 스퀴드 게임도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이 흥행을 한 그 드라마가 바로 이 스퀴드 게임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강 씨가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거는 진짜 끝이지 않나. 한국의 그 문화가 진짜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지금 대표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짜 대박이야.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진짜 대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코리아가 뭐야? 중국은 아는데, 차이나는 아는데, 코리아는 뭐지? 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진짜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